안녕하세요. 주간에 의해서 2단 입수를 야간에 만들어내는 방법을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2단 입수에 대해서 스튜디오에서 설명을 들으셨고, 그리고 주간에 2단 입수 맞춤을 하는 요령 3단계, 현장에서 케미고무 하단 맞춤, 다시 수심을 찍고 바늘을 달고 한 마디 내놓은 상태로 던집니다. 그랬을 때 그 수심에 따른 입수 속도에 따라서 2단 입수의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2단 입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무거운 것이죠. 케미고무 하단을 맞추면은 실제적인 무게가 적용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심도 정확하게 찍히고 바늘을 달아서 다시 던져보시면 2단 입수가 나오게 됩니다. 2단 입수가 나오지 않으면은 무거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간에 이어서 야간으로 전환할 때 찌가 보통 1시간 정도 경과하면은 그 잔존되는 여러 가지 부력들, 기포라든지 여러 가지 찌의 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 상태가 되면서 약간 무거운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1시간 정도 지나면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2단 입수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단 입수 속도를 다시 맞춰주면 다시 정상적으로 찌오름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야간에는 어떻게 찌를 맞추느냐, 2단 입수 맞추는데 야간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주간보다 쉽습니다. 주간에 사용한 65cm짜리의 찌를 빼고 72cm로 한 단계 더 올렸습니다. 스페이스 S찌의 최고 긴 상태의 찌입니다. 물론 9월달이 되면 82cm짜리 찌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72cm짜리로 부력이 4.6g이 되겠습니다. 앞에 사용하던 찌가 부력이 낮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여기다 첨가만 하시면 됩니다. 야간 낚시의 맛은 찌오름의 맛이기 때문에 찌오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찌를 더 긴 거를 쓰고 더 부력이 큰 걸로 써줬습니다. 이렇게 낚시를 하시게 되면은 찌오름의 맛을 훨씬 더 좋게 맛보실 수 있습니다. 3.6g에서 4.6g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1g 정도를 또 올려야니까 약 1cm 정도의 추를 더 따라 보겠습니다. 역시 편추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덧댈 수 있습니다. 약 0.5mm 정도를 접어서 잡아 당깁니다. 감기고 살살 한 번 더 감아서 잡아 당겨 주시면은 제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쭈루룩 밀어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3.6g에서 4.6g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1g 정도의 부력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수심도 변했으니까요. 지금은 찌맞춤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늘이 달려 있습니다. 자, 야간에 전환해서 쓰실 때 바늘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작네요.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분할로 다실 필요는 없고요. 윗봉, 주봉에다가 그대로 연속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걸 2중, 3중으로 달아질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모든 무게는 만율력에 의해서 하나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철심에 수직으로 내려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모든 힘은 동일합니다. 무게를 붙여주시는 것만큼 그대로 수직으로 작용을 합니다. 약 1.5cm를 추가했습니다. 야간 낚시할 때 찌 맞추면 케미고무 하단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간에 허든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케미고무 하단이 아니라 케미고무 까만 거가 다 들어갑니다. 빛까지. 녹색 불까지 거의 물에 들어가야만 맞았다 할 수 있습니다. 30cm 정도 내리겠습니다. 지금 물속에서 찌가 요 녹색불이 살짝 비치는 정도로 요렇게 찌를 맞춥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더군다나 바늘이 달려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바늘이 안 달려있다면 까만 마디가 나와야 되겠지만 바늘이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녹색불이 거의 잠기는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잠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절해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나오게. 여기까지는 벗겨서 자르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잡으시고 환을 뜹니다.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대로. 요 속이 철심이기 때문에 살살살 누르면서 돌리면 쏙 떨어집니다. 그 부분만큼만 딱 빠집니다. 아주 잘라내기가 편하죠. 던져보겠습니다. 주간보다 물도 안정이 됐고 빛도 작아서 주변이 전체가 검해지면서 안정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저거 붓이 조금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케미고무가 다 나와 있는 상태이지만 빛이 조금 더 보이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더 보이게 합니다. 실수심보다도 낮게 해서 찌를 맞추고 있습니다. 찌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느려졌습니다. 더 잘리겠습니다. 찌 속도가 천천히 들어갑니다. 아까보다는. 이제 불이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아까보다는 천천히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자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4.6g의 비교적 고부력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찌가 천천히 들어갑니다. 달라졌습니다. 저렇게 케미가 딱 저렇게 들어가는 정도로 맞춥니다. 지금 6호 바늘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춥니다. 그래서 바늘 없이 하는 게 쉬운데 그게 귀찮으시면은 6호일 경우 저 정도, 7호인 경우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하시면서 요령을 터득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수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주간의 수심입니다. 그러니까 찌가 좀 올라오겠죠. 이제 10cm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65에서 72, 약 한 7, 8cm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 찌의 최고의 특성은 위에 있는 불이 밑으로 비치는다. 이건 내려 비치는 하향등 전자캠입니다. 그래서 불빛이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불빛과 위에 불빛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많이 올라와도, 찌가 많이 올라와도 그 불은 계속해서 간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민감한 입질과 찌오름을 구경하시기 즐겁게 보실 수 있습니다. 2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비치는 것이 2배가 돼서 이제 실수심 거의 맞았을 것 같습니다. 2단 입수는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만들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찌 속도가 약간 변했습니다. 섰습니다. 들어가는 속도가 훨씬 천천히 들어가죠. 예. 거의 완성이 되어 갑니다.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2단 입수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톱이 너무 굵은 걸 사용한다든지, 원줄이 너무 굵은 걸 쓰거나, 또는 저부력지, 막대형의 찌를 쓴다든지, 또는 비중이 높은 카본줄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2단 입수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2단 입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아주 잘 맞았습니다. 아주 잘 맞고 원래 맞춘 것보다 약간 찌가 올라옵니다. 0.5cm 정도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착지되는 상태가, 합사가 밑에 약간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입수 상태고 착지 상태가 됐습니다. 자, 2단 입수 맞추는 거 야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찌를 바꾼다든지 뭐 하실 경우, 지금 이 봉추를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덧대서 덧붙여 주시면 아주 쉽습니다. 반대로 저수온기에 찌를 낮춰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춰줘야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깎아주면 됩니다. 바늘이 이미 달려있는 상태로 잘라내는 게 귀찮거나, 또는 부분의 바늘이 없을 경우 풀러서 쓰기가 어렵게 바늘이 묶여져 있는 경우는 그대로 사용을 하되, 찌 맞춤을 조금 무거운 상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간에 케미고무 하단에다 맞추는 게 기본 맞춤입니다. 그때는 바늘 없이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6호 바늘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무게만큼을 더 들어가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세 조절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야간 낚시도 주간과 마찬가지로 입질의 형태는 똑같이 유도합니다. 우선 제1단계 333의 법칙입니다. 제1단계 유인 단계입니다. 밥을 한 번 꾹 눌러줍니다. 살짝. 밥을 한 번 꾹 눌러서 당겨 놓고 이렇게 한번 눌러줍니다.
주간에 떠있던 고기들이 서서히 조금씩 내려가곤 있지만 그 고기를 빨리 내가 바닥까지 끌고 가는 방법은 유인 집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유인 단계 첫밥이 들어갔습니다. 이 밥은 중간까지 내려가는 수심의 반 정도 내려갈 때까지 거의 다 풀어집니다. 약간의 밥만 남아서 바닥까지 들어갑니다. 이 밥을 달았더니 속도가 좀 빨라졌네요. 아마도 밥을 달아도 2단 입수가 된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빨리 들어간 것은 제가 봐선 고기가 확 따라 들어간 모습으로 보입니다. 유인 단계 1단계에는 입질을 해도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유인 3번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보십시오. 빨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밥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지금 주간의 밥을 다 썼기 때문에 야간의 밥이 조금 됩니다.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부드럽게 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입질을 오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고기를 내가 바닥으로 끌고 들어가는 첫 과정이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한 자리에만 놓아주시면 됩니다. 고기가 따라 들어갑니다. 멈칫하고 들어갔습니다. 찌가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고기들이 지금 계속 따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수심 맞춘 것보다 지금 더 들어간 이유를 이제 규명을 해내야 됩니다. 수심 맞추기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한번 살짝 밀어보겠습니다. 올라오지 않는 것 봐서는 수심 맞추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심이 조금 더 찌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저기서 한 마디 정도 나오게 맞춰 놓으시면 훨씬 민감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따라 들어가서 그렇군요. 이게 원래 수심입니다. 여기 원수심인데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고, 자, 그 밥이 따라 들어간 고기가 지금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밥이 좀 커서 풀어지는 속도가 느려서 그렇습니다. 물을 살짝 주겠습니다. 살짝 주고 부드러운 밥으로 변형을 시키겠습니다. 자, 유인밥 3번째를 넣겠습니다. 고기가 들어오는 곳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고기가 밑에까지 슬슬 내려오는 곳이 많이 보였습니다. 고기가 건드리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유인밥 마지막 단계 3번째를 넣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료터에서 그 3단계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다는 것이고, 3단계를 처음에 어느 정도로 해야겠느냐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기 밀도가 높은 데선 밥을 많이 주는 것은 불리합니다. 고기 밀도가 낮은 유료터 같은 경우에 가신다면 거기서는 좀 더 집어와 유인 단계를 오래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30분 내에 고기를 만나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고기가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고기가 끌고 들어갔습니다. 찌를. 그럴 때는 내 원수심에다가 살며시 당겨서 다시 밀어 놓어 주시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찌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올라오죠. 왜냐면 저거는 밥이 무거운 상태다 보니까 덜 풀어진 상태로 무거운 게 바닥까지 들어가면서 약간 사선이 져서 그렇습니다. 추는 수직이라도 밥이 사선으로 당기고 있으면은 끌려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은 일정 크기를 유지해서 이제 갑니다. 밥을 달았다고 2단 입수가 안 생기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밥을 작게 달아도 똑같이 2단 입수가 안 생기고 저렇게 그냥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 뭔가 모르지만 한번 점검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간에는 고기가 너무 과집어가 돼서 너무 고기가 떠있는 고기가 많아서 밥이 들어갈 때 그저 다 뜯어먹습니다. 바로 입질을 하고 상당히 힘든 낚시를 했습니다. 우리 바닥 낚시는 말 그대로 추가 바닥에 들어가서 밥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먹게끔 해서 찌가 올라오게 하는 낚시의 매력입니다. 유일하게 낚시 중에서 찌가 올라올 때 채는 낚시입니다. 이게 유일한 낚시입니다. 이런 올림 낚시는 찌 맞춤의 맛과 찌 맞춤을 잘 해주면은 찌 올림의 맛과 민감성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지관성에 대한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정지관성의 영역과 운동관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1단계의 정지관성은 입질의 1단계입니다. 살짝 찌를 빤다. 입질의 2단계, 운동관성의 영역을 발생시킵니다. 살짝 찌가 올라옵니다. 측면으로 끌려갔던 추가 고기가 살짝 들어올리면서 찌가 솟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게 2단계고 제대로 쭉 올라오는 게 3단계 찌오름의 단계입니다. 그 찌오름의 단계를 만들어내는 게 바닥낚시의 큰 매력입니다. 그걸 잘 만들어내면은 기쁨은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요게 뭔가 찌맞춤이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다시 이럴 때는 지가 스스로 튀어나오는 거는 옳은 찌맞춤이 아닙니다. 찌를 다시 30cm 내리셔서 뭔가 변화가 있었으니까요. 뭔가 변화가 왔습니다. 찌맞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낚시를 잘해도 아무리 찌맞춤을 잘해도 오차가 생긴 걸 밀어붙이고 낚시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찌가 들어가죠.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찌맞춤은 된 겁니다. 바늘이 달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심이 안 맞은 겁니다. 원위치하고 수심을 조금 더 올립니다. 이렇게 점검을 수시로 하셔야 돼요. 뭐 맞춘다 그래서 그게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지금 유인 단계는 끝났고 집어 단계 1단계입니다. 밥을 조금 작게 하고 풀어지는 걸 좀 늦게 풀어지게 합니다. 중간에서 밑으로 끌고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제 밥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입수 속도에도 약간 영향을 주죠. 천천히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2단 입수가 안 생기고 있습니다. 끌고 들어가고 이유가 뭔지를 찾아봐야겠습니다. 가벼운 것인지 아니면 무거운 것인지. 나는 정확하게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될 때는 확인하는 방법 2가지를 지난번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찌를 올린다. 더 올려놓고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새로 내가 1cm 이상을 올렸는데 올라옵니다. 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올라오고는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려가 있는데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 얘기는 가벼울 수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무거운 경우에도 착지 오차에 의한 경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찌를 3cm 정도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유인 집어 단계를 하면서 그대로 그 찌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입질 받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틀릴 때 배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3cm 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2단 입수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빈 바늘 상태에선 2단 입수가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자, 이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추를 더 달아보겠습니다. 이 단 입수가 생깁니다. 즉 아까 우리 맞췄던 것은 뭔지 모르지만 가볍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찌를 다시 내리고 2단 입수가 이제 생깁니다. 제가 아까 너무 가볍게 맞췄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면 정확하게 조절만 해주시면 입질은 금방 달라집니다. 쓰고 들어갑니다. 천천히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자른 것이 잘못 잘랐습니다. 가볍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2단 잎수가 되고 있어요. 약간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추를 사용하거나 봉추를 사용할 때 편한 점이 이런 점입니다. 덧붙이기를 쉽게 할 수 있고 제거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늘 달고 맞추면 이렇게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고기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겁니다. 밥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쩌면 2단계 두 번째에 집어밥을 놓았을 때 입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찌가 섰죠. 다시 천천히 들어갑니다. 저렇게 들어갑니다. 야간에는 저렇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들어가는 모습이. 천천히 2단 입수가 됩니다. 저렇게 안정적으로 착지가 됐습니다. 비로소 이 낚싯대의 찌는 2단 입수 그리고 지금 상황에 맞는 정확하게 세팅이 된 겁니다. 이제는 찌를 믿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2단 입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찌를 믿으시고 내가 미끼 운용술로 이제 연결을 시켜 나가면 됩니다. 2단계의 두 번째 거를 놓습니다. 요번에 입질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입질이 들어오죠. 민감도가 정확하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1단계의 입질이 발생을 했고 다음 단계에 2단계 입질이 더 올라올 겁니다. 이 찌가 다 멋지게 올라오더라도 이번엔 채지 않을 겁니다. 내가 유인 집어 단계에 입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변동이 되는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채지 않겠습니다. 찌가 살짝 끌고 들어갔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 찌가 다 읽어냅니다. 자, 조금 올라오죠. 이제 본입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신, 본신 했는데 이거는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신자를 붙여서 예비 신호, 본 신호 이런 뜻으로 예신, 본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번역본의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는 예비 입질, 본 입질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예비 입질은 밥을 먹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본 입질은 찌가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찌가 많이 올라오는 것은 입질과는 별개로 물고기가 이동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끼 운영술을 고기를 적당히 띄우기도 하고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미끼 운영술에서 또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하나 깊숙이 이 낚시의 미끼 운영술까지 터득을 하시면 낚시의 신비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 이렇게 변하네 하는 거 배우시게 됩니다. 오늘은 그저 기본 단계의 것만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제 집어 단계의 세 번째 밥을 던지겠습니다. 아까보다 약간 줄입니다. 이 왼손의 마술의 단계, 떡밥술의 운영술은 왼손의 마술의 담단계라고 제가 글을 썼는데요. 이 왼손의 마술이 얼마만큼 밥이 풀어지는지의 속도, 그리고 고기가 잘 먹을 수 있는지 압축 강도, 이런 거 모든 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작게 다른 걸 길게 달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단계의 마지막 단계를 던져보겠습니다. 고기가 끌고 들어갔어요. 밑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미끼 단계에서 입질을 보면은 확 달라집니다. 입질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멀리서부터 앞으로, 그리고 중간에서부터 바닥으로, 저쪽 바닥에서부터 내 바늘 있는 바닥으로 고기들을 계속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끌고 들어오면서 하는 낚시가 바닥 올림 낚시에서 정석 운영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냥 기다리는 낚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요즘 시대의 레저 낚시에서는 단시간에 최소한 2마리 정도를 걸어낼 수 있는 그런 낚시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올라오죠? 자, 끌고 갔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미끼를 작게 오고 안에 알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런 입질이 들어옵니다. 아직은 원하는 입질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입질 단계의 미끼를 사용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늦게 치기 때문에 바늘 하나는 빠졌고 이미 옆구리에 바늘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토종붕어네요. 과연 토종붕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고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갑니다. 생긴 보시면 유선형이 강하고 체구가 낮습니다. 물론 이제 크면은 체구가 커집니다. 길이는 더 안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한 송소석 선생님이 낚시교본이라는 책을 만드셨던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낚시계에 큰 초석을 만드신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평생 잡은 물고기들의 비늘을 셌더니 물고기 선에 있는 이 까만 측선이 있습니다. 물고기의 네이다기지고 척추의 숫자입니다. 여기서 음파를 탐지합니다. 얘네들이. 근데 이것이 몇 개냐? 그걸 측선이라 하는데 그 측선이 27개, 간혹 작은 비늘이 달려있는 것까지 28개인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한강에서 잡을 때, 노지에서 잡을 때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전부가 27개를 가르치더라. 그래서 27개의 비늘에 점이 있으면 토종붕어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류의 붕어들이 있는데 중국붕어, 짜장붕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 31개입니다. 샹붕어, 잉붕어라고 얘기하는 거 31개에서 2개입니다. 떡붕어 31개에서 2개입니다. 잉어 35개 정도 됩니다.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은 토종붕어의 경우는 27개가 정석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대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의 정설입니다. 이 붕어는 토종붕어입니다. 잘 가라. 자, 이제 미끼 단계입니다. 한쪽 밥은 집어밥을 모지게해서 달고 한쪽 밥은 약간 동그랗게 해서 작게 해서 밑에서 위로 훑어서 살짝 눌러줍니다. 위에만. 한쪽은 집어밥, 한쪽은 미끼밥입니다. 자, 던져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미끼 단계입니다. 3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멋진 입질을 유도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인과 집어와 바닥까지 끄고 들어온 고기를 마지막에 내가 멋진 입질로 유도해내기 위한 겁니다. 조용하게 있죠. 고기를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밥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고기가 흥분합니다. 자, 첫 번째 찌오름을 받습니다. 1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1단계가 내려가는데 민감하게 맞추면 내려가지 않고 바로 1단계가 살짝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 입수의 경우는 1단계 입질이 끌고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살짝 올라오는, 한마디 정도 올라오는 형태로 표현이 많이 일어납니다. 멋진 찌오름을 보기 위해서 그 단계에 챔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끼 하나를 충분하게 3에서 5분 정도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에 멋지게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이 지금 2단 입수 맞추는 찌맞춤은 깊은 수심에서 주의하실 것은 자칫 잘못하면 추가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거 늘상 간조했고 주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심에 맞는 찌맞춤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깊은 수심에는 짧은 데에 2단 입수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찌맞춤을 해서 조금만 섰다 들어가는 형태로 찌를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클 경우 그리고 밥이 클 경우 물고기들이 여러 번 입질을 주고 마지막에 바늘을 물고 떠오르는 높이가 50cm만 떠올라도 찌는 50cm 정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선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를 보고 찌가 올라오는 경우와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와 측면으로 이동하는 경우 고기가 밥을 어떻게 먹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 미끼 운영술로 고기가 항상 나를 보고 밥을 먹게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미끼 운영술입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찌보기를 다 상황에 맞게 찌보기를 달리합니다. 무조건 찌 올라오는 게 좋다. 그것만은 아니고 내가 유도해서 찌를 올라오게 하고 오늘은 고기가 안 올라와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올라와 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그것은 찌맞춤으로 미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시 1분 정도 기다려서 찌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바늘에 밥이 없는 겁니다. 1분이 지났는데 찌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밥을 주셔야 됩니다. 밥 주세요 라고 고기들은 무건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미끼 단계 2단계의 밥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밥은 더 작아집니다. 미끼 밥은 더 작아지고 손으로 치대주고 살짝 물을 묻혀서 코팅을 해주면 아주 부드러운 상태로 밥이 변합니다. 집어밥 하나, 중간 집어밥 형태로 달아서 던져줍니다. 이제는 빠른 입질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간혹 내림 낚시를 해보신 분들이 낚싯대 뒤를 들어서 앞을 흔들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낚시는 정중동을 중시역입니다. 경박하지 않게 조용하게 사뿐사뿐히 낚시하는 게 대낚시에서 중요한 주변 분들과의 약속입니다. 일종의 매너이죠. 조용히 낚시하는 거 중요합니다. 소리도 잘 내지 않고 내가 던진 착지점이 일정하게만 떨어지면은 그대로 놓으시면은 그 밥이 들어가면서 고기를 끌고 들어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흔드시면 안 됩니다. 흔들고 빨리 집어넣는 것은 내림이나 중층의 경우 잡어들의 과정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들 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잡어는 미끼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잡어가 붙을 수 있고 안 붙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2, 3분 지났으니까 반응하네요. 찌가 반응하죠. 올라오게 될 겁니다. 지금 3단계 미끼를 3번을 썼는데 큰 입질, 정확한 입질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밥을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는 어떻게 먹이를 먹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좋은 분들이 자료를 많이 올려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물고기는 맛으로 먹이를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러들여서 먹게 하느냐? 그게 바로 미끼 운영술입니다. 떠있는 고기를 가라앉히고 가라앉은 고기를 더 가라앉혀서 바늘까지 끌고 들어오는 그런 미끼 운영술. 물고기는 깜깜한 물속에서 보고 먹는 것이 아니라 맛을 느껴서 먹습니다. 그럼 지렁이를 맛으로 먹느냐? 맛으로 먹습니다. 근데 지렁이가 어떻게 고기가 지렁이가 있는 것을 멀리서 알 수 있느냐? 맛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바로 지렁이의 진동 때문입니다. 미세한 진동, 약간 흔들어주는 낚시, 미끼를 흔들어주는 낚시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미끼는 움직이는 거에 고기가 반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진동입니다. 고기가 두려워하지 않는 진동이 생겼을 때 고기는 즉각 반응합니다. 안 먹을 때 살짝 흔들어주죠. 살짝 당겼다 놔주세요. 그러면 바로 먹습니다. 그거는 고기가 발견 못한 미끼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렁이는 근접한 고기를 잡는 미끼입니다. 고정형 덩어리 미끼입니다. 물론 몸에서 나오는 아미노산, 노란 액의 아미노산입니다. 그 아미노산이 독해서 그렇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보다 지렁이의 길쭉한 형태의 지렁이를 덩어리로 끼웠을 때와 길게 끼렸을 때 입질이 다릅니다. 지렁이는 길게 늘어뜨려서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렁이가 꼬리를 물속에서 할랑할랑할랑 흔들어 주면 훨씬 잘 먹습니다. 흙탕물에서 물고기가 잘 먹이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맛도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때 지렁이를 사용하면 잘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네, 마지막 물고 있네. 뭐가 물고 있어요 지금. 어쩐지 입질 받아서 잡은 고기는 아닌데 토종 붕어인데 조금 상태가 제가 옆구리 꽂았습니다.
이 고기의 토종붕어들이 지금 오히려 입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밥을 다시 키워보겠습니다. 낮에 하도 붙어서 밤에 대류 현상에 영향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밥을 크게 하는 것을 주저했더니 입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달아서 해보겠습니다. 보통 대류가 일어나면 8, 9, 10시 요 3시간 사이에는 상당히 힘든 낚시가 됩니다. 주간에는 잘 나오다가도 그 시간에는 입질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낮은 수심에선 대류가 없습니다. 낮은 수심은 대류가 없고 보통 3m 내외가 되는 곳은 대류가 꼭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잘 나오던 주변 지역도 지금 마리수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분명히 대류에 의해서 높은 수온과 바닥의 낮은 수온이 혼합되는 시간대입니다. 섞이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분량이 많아지니까 오늘은 마지막 고기에 성공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여름 기온으로 들어가면서 매일매일 낚시 패턴이 바뀌어 들어갑니다. 고수온기로 들어가면서 매일매일 허탕치는 시간에 그 간격이 길어집니다. 그거는 고기가 떠서 가라앉지 않는 상황, 물이 유속이 생기면서 대류가 생기면서 턴 현상에 의해서 고기들이 불안해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먹는 거는 있어도 한참 바닥에서 찌올라옴을 멋지게 구경할 수 있는 입질이 그리 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간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간 기온은 13도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단 입수에 찌맞춤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두가 다 좋아지는 시간대가 될 때, 환경의 조건이 나올 때 멋진 찌오름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2단 입수에 대해서 6번에 걸쳐서 계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2단 입수는 낚시 찌맞춤의 꽃입니다. 2단 입수를 만들어내시면은 찌오름을 아주 이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리스의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닥 올림 낚시는 불꽃의 향연입니다. 멋지게 올라오는 그런 불꽃이 발생했을 때 머릿속에 복잡했던 신경이 싹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2단 입수 꼭 만들어 보시고요. 2단 입수 요번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2단 입수가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찌를 잘 맞춰서가 아니라 현장의 조건에 맞춰서 줄이 처지는 새로운 힘의 작용을 이용해서 찌를 맞췄기 때문에 찌가 부드럽게 올라오고 부드럽게 움직인다라는 이론의 얘기를 더욱 강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2단 입수로 멋진 낚시 마음껏 즐겨보십시오. 행복을 만들어 드립니다. 낚시는 행복이다. 노영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